제가 2025년 계획이랑 짜서 왔거든요. 제가 혼자 번 걸로 이 대출들이랑 생활이랑 하다 보니까 이제 극적으로 막 눈에 띄게 대출이 확 줄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현금 생활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대출은 더 늘어났거든요. 제가 언니한테도 돈 빌리고 중간에 그 신랑 빚 중에 일부를 바로 상환해야 되는 일부를 대출 받으면서 500만 원 대출도 받았었고 이래가지고 기존의 빚은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새로 생긴 빚이 1100만 원 해서 오히려 100만 원 대출이 늘어났고 할부는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 말일까지로 이제 계산을 해서 1203만 원 갚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빚은 1096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생긴 대출이랑 기존 대출이랑 할부랑 이제 다 합쳤을 때 8개월 동안 1096만 원 갚았고 이렇게 700만 원 모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해왔어야 됐기 때문에 둘이서 하려고 했었던 거를 저는 잘 해냈다고 생각하고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가 8개월 거의 6개월 동안은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6개월을 제가 버텨준 덕에 신랑도 이제 신랑 쪽 문제 다 해결하고 다시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2025년에는 처음 계획했었던 거를 좀 많이 이루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제 수입으로 월 80만 원 선저축 목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돈이 남아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 수입이랑 지출을 비교했을 때 저번 달만 해도 그렇고 마이너스예요, 사실. 제 수입에서 고정 지출이랑 나갈 돈 빼고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가지고 올 돈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처럼 고정된 날에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출한 거는 한 달치분을 정해진 날에 내지만 수입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아둥바둥 하면서도 생활이 됐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날 제가 한 3일 전에 엄청 많이 팔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돈을 뽑아올 수 있는 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르면 다시 빼서 채워서 쓰더라도 일단 계좌에서 이제 당장에 발주 넣을 거나 배달 비용이나 이제 나갈 돈 조금 남겨놓고는 이제 계속 뽑아서 왔었던 거고요. 뽑아와서 선저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 선저축이 목표였는데 하나도 못한 달도 있고 그렇게 80만 원 채워서 한 달도 있고 부분만 한 달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10,000원씩 증액하고 제 생활비 잔액이랑 부수입이나 용돈 이런 것들 다 남은 돈들 아까 제가 이 폭파했던 이 바인더에 저금을 했고 이게 686만 원 686만 원에서 21만 원 빼야 되니까 665만 원이었습니다. 665만 원으로 완성해서 왔고 신랑 수입으로 월 100만 원씩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신한카드로 신랑이 사용하는 경비 그게 월에 100만 원이 넘지는 않았어요. 항상 신랑도 100만 원 안에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월 100만 원이 주는 돈으로 카드 값을 보태서 냈었고 이제 부수입이 또 있었는데 신랑 부수입은 제 가게 부수입이긴 한데 제 영업시간이 10시부터 8시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급식 배달처럼 배달을 해달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배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새벽 6시 반까지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면 잠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와서 하고 오면은 이제 출근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잠을 자기도 애매하고 좀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 혼자면은 못했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건데 신랑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혼자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원래 출근하는 시간까지 자고 출근하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새벽에 2시까지 새벽에 일을 하고 이제 가게 가서 밥 안 치고 재료 준비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한 조금 일찍 배달한대요. 5시 반에나 그때 배달을 해주고 이제 집에 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배달이 있는 날에는 신랑이 좀 밤을 새는 거예요. 밤 새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늦게 출근하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줘서 신랑 부수입이라고 적어놓은 거고 이제 새벽에 제 가게 근무 시간 외에 새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부수입이라 적어놨고 이 돈들도 보태가지고 모자른 선저축이나 이제 카드값 모자랄 때 빼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제 다들 증액을 하거나 동결을 하시지만 저는 줄었어요. 이제 월 40만 원 선저축 목표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오늘 최종으로는 이제 월 30만 원, 그래서 50만 원 줄었죠. 월 30만 원 선저축이 목표고 80만 원으로 했을 때 많이 버거워서 이제 중간에 가지고 가는 돈들도 많았고 신랑 부수입도 이제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이제 다 보태서 여기저기 보태서 썼기 때문에 제 수입에서 30만 원은 선저축을 목표로 하고 30만 원은 꼭 가지고 오자 해서 이제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목적 저축 해가지고 제가 다가올 지출에 예비하는 그 돈에 저축을 할 거고 대신에 10만 원짜리 풍차 적금 12개를 만들 거예요. 이제 목표는 12개고 사정에 따라서 뭐 격달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3달 동안 못 할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일단 목표는 12개, 매달 10만 원짜리 풍차 적금을 만드는 거. 그럼 12월에는 120만 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저축 금액을 조금 작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년 저축을 할 거고요. 1년 저축은 제가 이것도 블로그에 속지 도안 공유해 놨는데 제 것도 만들어 왔어요. 이건 뭐 따로 뽑은 건 아니고 이제 속지 대신 만들어 드리면서 잉크가 튀거나 이제 분량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 걸로 만들어 왔고요. 이거는 이제 2번 다 출력했을 때 인쇄가 너무 심하게 번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2장으로 됐고 원래는 1장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합쳐서 1년 동안 100만 원 추가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저축들 하면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하나 비상금 개념으로 하려고 가지고 왔고 저는 이게 2개다 보니까 120만 원이 모이는 저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최대한 선저축으로 가지고 오는 돈에서 하지 않도록 제 용돈 남는 돈에서 하거나 아니면 부수입으로 가지고 온 당근이나 이런 거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신랑 수입은 이제 지금 정해서 잡은 거는 월에 300만 원씩 저한테 주는 걸로 했고 제 신랑 고정비랑 신랑 식비나 신랑 용돈을 제외하고 이제 줄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잡았고 신랑이
지금까지는 거의 안 쉬고 일을 했어요.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저한테도 100만 원씩 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쉬고 아예 안 쉴 때도 있었고 1월부터는 이제 신랑이 한 2번 정도는 제가 쉬는 화요일마다 화요일에 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쉴 거라 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잡았고 1월에는 이제 이 100만 원도 저한테 못 주거든요. 그 돈까지 포함해서 빚 갚고 부족한 돈이 400만 원이라 가지고 이번 달에는 제가 버는 돈으로 이제 카드값까지 내기로 했고 2월 달부터 월에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신랑이 12월까지 이제 정리해 주기로 한 받을 돈이 있긴 있어요.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돈이 들어오면 1월 달에 좀 보태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바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랑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2월부터 주면 2월, 3월 달에는 이 300만 원을 일단 100만 원은 신랑이 쓰는 제 신한카드 사용비로 내고 120만 원은 가게세에 저축하고 그래야지 25년 4월에 가게세 내는 돈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 80만 원은 목적저축에 저축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크게 저축을 하는 이유는 4월달부터 신랑이 주는 돈으로는 목적저축에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좀 급한 돈들은 좀 채워놓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고 4월달에는 이제 150만 원을 카드 사용비로 뺄 겁니다. 이제 4월달부터는 제 적금 풍차가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에 40만 원, 5월달에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신랑이 주는 돈에서 150만 원을 카드 사용비로 이제 낼 거고 이 50만 원은 그 신랑이 오토바이 할부로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50만 원은 이제 4월달부터 가게세 내년 2026년 가게세를 모을 적금을 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100만 원은 이제 대비해야 할 지출 중에 자동차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900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대비해야 할 지출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 예산을 짜서 생활비 잔액을 남겨올 건데 이거는 제가 나눔받은 속지들이랑 제가 이제 속지 제작하면서 실패한 속지들이랑 이런 거 다 요 바인더에다가 합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 속지는 300만 원짜리고 요 힐링님이 나눔해주신 요 탕후루 속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서 공유받은 속지거든요. 요런 속지 이거는 50만 원 그리고 이거는 라고미 속지인데 제가 뒤에 0을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5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제일 초반에 만들어가지고 사이즈도 완전 제각각이거든요. 한번 이제 한번 쓰고 버리려고 이렇게 다 넣어놨고 생활비에서 남는 돈은 이제 여기에 넣어서 바인더별로 폭파해서 할부를 없애고 아니면 이제 모자른 돈에서 좀 보태서 쓰고 이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65만 원 잡았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영상 찍으려고 한 20일쯤에 정리를 해놨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결정을 하면서 신랑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예산이 변동됐어요. 예산이 이제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거는 1월에 제가 실제로 예산을 짜면서 이제 변동된 금액을 말씀드릴 거고 65만 원보다 늘어납니다. 선저축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요. 그 이유는 이제 신랑이 밖에서 이제 밥을 거의 사 먹는데 저녁 밥은 집에서 먹겠다고 해요. 이제 뭐 배달이나 이런 거 시켜 먹지도 않고 제가 차려주면 집에서 먹는다고 자기도 식비 아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 제가 집에 와서까지 막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어질러필 만한 거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거지거리 이런 거. 그래서 신랑이 1월부터 진짜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제가 가게에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3시부터 한 5시까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는 2시부터 한 5시까지. 요 시간이 좀 조용해요. 점심시간 지났을 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 시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뭐 반찬이라든지 뭐 그렇게 많이 뭐 진수성찬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 3가지 정도 반찬? 아니면 뭐 카레나 뭐 이런 거는 김치찌개, 뭐 삼겹살 이런 거는 딱 단일 메뉴여도 되니까 이렇게 메뉴를 정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데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퇴근 시간도 저랑 안 맞아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도 제가 2시까지 기다리지 않는 한 2시까지 기다렸다 밥을 차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만들어서 여유 있는 시간에 만들어서 집에서 이제 자기가 데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켜 먹을 것도 있을 거고 이제 해 먹어야 되면 장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식비랑 외식비를 따로 나눌 거고 식비랑 외식비 금액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식비라고 해도 저만의 식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게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먹거나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먹으면 되니까 뭐 식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가지고 정말 적게 잡았었는데 이제는 신랑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신랑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식비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수입은 이제 신랑 부수입 새벽에 신랑이 이제 대신 해주는 그거고 그거는 이거는 코끼리 저축 아니고 신랑 부수입도 아까 그 보여드린 이 노란색 바인더에 모아가지고 할부 없애는데 보태거나 아니면 이제 기타 그 외에 필요한 지출 이제 자동차 모아야 되고 통차 적금도 해야 되고 뭐 1년 저축도 해야 되고 이제 언니 출산 선물 이런 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모자른 돈이나 갑자기 들이닥친 거에 좀 보태서 쓸 생각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 대비해야 될 지출은 제 여행 자금 200만 원 모으는 거랑 제가 엄마 반지 이제 해드리려고 돈 모으잖아요. 근데 엄마 생일이 1월 달이에요. 1월 16일 이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생일 때 그냥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900만 원 이거는 제가 장기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기 렌트는 5년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1년 더 타면 5년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수를 할 건지 뭐 반납을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4년을 탔는데 키로수가 25,000 이래요. 26,000? 완전 거의 새 차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배터리 교환도 최근에 원래 들어있던 사이즈보다 좀 큰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유지도 좀 잘 되고 있었던 편이라서 인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수할 비용이 900만 원 정도 들고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제 제 차로 인수를 하면 취등록세라든지 뭐 이제 부수적으로 드는 부가 비용도 있을 것 같아서 알파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월에 이제 4월부터 월에 100만 원씩 모을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스에 보니까 자유적금이 있더라고요. 기간을 9개월로도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토스 자유적금 이용해서 돈을 모아 놓을 거고 페이크 머니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세 25년 4월 1일 이제 4달 남았거든요. 이때 540만 원 맞춰놔야 돼서 오늘 이 중에 일부를 가게세로 채워 놓을 거고 제 신랑이 100만 원, 그 130만 원 들어올 돈 받아서 그걸 받으면 그 중에 100만 원 또 채워 놓을 거고 이제 2월, 3월 신랑이 주는 돈에서 120만 원씩 채워 넣어서 이제 540만 원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4월 1일, 이제 내년 가게세는 25년 4월, 이때 가게세 맞추고 나서부터 4월부터는 50만원씩 적금을 들 거예요. 이거는 우리원 적금이라고, 제가 우리은행 주계좌로 쓰고 있어서 그냥 이자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뭐 3점 몇 프로든 4점 몇 프로든 소액이었을 때는 큰 차이는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얼마라도 이자를 받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적금, 잘 쓰는 계좌에 적금으로 들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언니 출산이 예정일이 8월 25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산 맞춰서 어떤 선물이나 아니면 뭐 축하금 돈으로 주던지 좀 이런 지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2024년 이제 갚았던 빚이랑 정리한 거랑 2025년 계획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이렇게 폭파한 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다음 1월에 영상 보여드릴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남은 돈은 98,000원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적금해주지 않고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요 70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일단 이 중에 400만원은 신랑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다시 세가지고 빼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은) 이제 입금해서, 여기도 돈이 있었네. 이 돈은 입금해서 그 신랑 다 해결하라고 신랑한테 주겠습니다. 그러면 700에서 400만원 빼서 300만원 남았고, 이거는 적어 놓을 거예요. 이거는 700만원에서 400만원은 신랑 줬고, 이번 달에는 그 신랑이 카드값을 못 보태주기 때문에 그 카드값 100만원도 여기서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만원. 요거는 카드값 보태서 낼 거고, 이제 200만원 남았는데 200만원에서 가게세 채워줘야 되는데, 1월에 엄마 생일이 있고 설날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님 바인더에 45만원 있거든요. 좀 돈이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 바인더에 일단 35만원 채워놓을게요. 부모님 바인더에 35만원, 200만원에서 35만원. 그래서 35만원 채워줬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 바인더에는 20, 35, 40, 50, 60, 70만원 들어있습니다. 뭐지? 75만원. 응? 왜 75만원이지? 45, 35, 80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75만원이지? 제가 이거를 안 써놔서 헷갈렸는데, 제가 부모님 바인더에서 화장품 5만원을 썼었거든요, 1차에.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하면은 75만 원이 맞아요. 75만 원이 좀 뭔가 애매하니까 (5만 원) 더 해가지고 80만 원 채워주겠습니다. 5만 원 더해서 80만 원, 4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에서 40만 원 쓴 거고 16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100만 원은 가게세. 이거 제가 마음 아파서 안 지웠는데 여기 돈 하나도 없거든요. 이만큼 모았었는데 이제 돈이 부족해서 다 뺏었었고, 지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누기 15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15 곱하기 9는 135만 원. 15 곱하기 8은 120만 원. 그러면 여기에 120만 원을 채워주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거는 동그라미 쳐줄게요. 가게세에 120만 원. 40만 원은 비상금 항목에서 좀 많이 뺐어가지고, 비상금은 진짜 뭐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거에서도 지출이 생기면 쓰고, 여기 적혀있는 거에서도 돈이 모자르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텅텅 비어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쓴 만큼 20만 원 다시 채워줄게요. 20. 그래서 비상금은 지금 10만 원 남아 있었는데 오늘 20만 원 채워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남는데, 20만 원은 맞죠? 15만 원, 20만 원. 이 20만 원은 여행도 목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 바인더에다가 모으겠습니다. 해서 여행 바인더에는 지금 25만 원 모여져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모았던 적금 바인더 폭파해서 400만 원 신랑 보태줘서 신랑 쪽 해결했고, 100만 원은 이제 카드값 보태서 낼 거고, 40만 원은 부모님 바인더, 20만 원은 비상금, 20만 원은 여행, 그리고 120만 원은 가게세 채워줬습니다. 가게세에 원래 더 많이 넣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다른 데 바인더도 좀 텅텅 비어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넣은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200만 원 넣을 생각이었는데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좀 덜어냈고, 이제 1월에 제가 가지고 오는 선저축이나 이런 거에서 보태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월, 3월에는 이제 신랑한테 예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채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것까지 끝났고, 이제 현금 속지 제작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좀 손이 빨라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그렇게 좀 많은 분이 뭐 확 몰리듯이 주문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제 기간은 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널널하게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블로그에 현금 속지 신청할 수 있는 파일들만 따로 모아서 그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시고 원하시는 속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최근에 마지막에 제가 만든 속지가 있는데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트레싱지에 뽑았을 때 이게 너무 촘촘해서 그런지 번짐이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 아래로 이렇게 번지듯이 잉크가 흐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트레싱지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A4 용지에도 뽑아봤는데 A4 용지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번지듯이 좀 지저분하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속지 제작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이 현금 속지 대신 만들어 드리는 거 좀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속지 만들 때 필요한 재료, 트레싱지랑 코팅지, 그리고 좀 도안이 들어가는 거는 칼라 잉크랑 흑백 잉크를 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소량의 잉크값, 그리고 택배 배송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셔도 무조건 드는 비용만 받고 속지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제 직접 만든 속지 도안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직접 뽑아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손 코팅지나 가지고 있는 코팅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출력해서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만들 줄을 모르신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제가 대신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속지처럼 그렇게 좀 약간 고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제 프린터도 잉크젯 프린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2차 기간 동안 만들어 드리면서 레이저 프린터를 진짜 살 뻔했습니다. 이제 출력을 좀 번짐이 심하면 다시 출력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 속지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레이저 프린터 하나 살까 싶었는데 그거는 너무 에반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2025년까지는 레이저 프린터 살 생각 없고요. 잉크젯 프린터로만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만든 속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저한테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나눔받은 거나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 그런 속지들은 대신 만들어 드릴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만든 속지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파일 정리해 놓은 거기서 골라가지고 이제 메일 양식이랑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커뮤니티, 제 채널 커뮤니티에 보면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양식에 맞춰서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유의사항이랑 장당 가격이랑 배송료 다 확인하고 이제 주문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3차, 4차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 필요하시면 신청할 수 있게 계속 상시 오픈이거든요.
가을 대행 서비스 상시 오픈입니다. 이제 장수는 정해놨어요. 이제 기간은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지만 장수는 최대 60매까지만 60장. 이렇게 보면 이 속지 이 한 개가 한 개거든요. 가지고 60장이면 솔직히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당분간 이제 지금 당장 쓸 속지로 이제 좀 저렴하다고 이렇게 많이 쟁여놓고 나중에 쓸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으시라고 이제 개수 제한을 두게 됐고, 제 취지가 적은 돈으로 부담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제 저렴하다고 한 번에 대량 구매해가지고 쟁여놓으면 비싼 속지 한 개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속지 하나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쓰겠어요? 그 가격이랑 똑같을 만큼 그렇게 구매하는 거는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장수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이거랑 이거는 시작해봐야겠다 하는 걸 좀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장수 제한을 뒀습니다. 한 분이 100장을 신청하시든 10분이 10장씩 신청하시든 제가 만드는 개수는 동일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다를 거예요. 100장을 구매해서 쓰는 거랑 10장만 딱 골라서 쓰는 거랑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배송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배송료를 별도로 생각하니까 이게 배송료 있는 김에 뭐 앞으로 쓸만한 거까지 더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손님들 중에서 저희 메뉴 가격이 3,000원부터 6,500원까지인데 밥은 4,000원인데 배송료를 3,500원, 혹은 밥은 3,500원인데 배송료를 5,500원,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밥값이 3,500원인데 배송료를 5,500원을 내고 밥을 먹어?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도 나는 하나 더 시켰겠다. 이제 배달팁이 어떤 구간에는 1,000원 할인되고 막 이러니까 그 금액을 채워서 나는 1,000원 할인 받고 시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배송료 따로 식비 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끼를 먹을 때 직접 나가서 사오거나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비용까지 계산해서 이 한 끼를 식사하는 금액으로 배송료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밥값이 3,500원이고 배송료가 5,500원이네. 이거 완전 배보다 배꼽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손님 입장에서는 3,500원, 5,500원 합쳐져서 9,000원에 한 끼를 해결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 이론대로 1,000원 배달팁 할인 받으려고 금액을 더 채워가지고 13,000원까지 채워서 배달팁을 2,000원 내고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 그 손님은 9,000원에 드실 식사를 15,000원에 구매해서 드시는 거고, 양껏 먹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 이상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안 먹고 버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9,000원으로 될 돈을 아깝다는 생각에 오히려 4,000원을 더 쓴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딱 원하는 메뉴 하나만 알차게 토핑을 추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배송료를 내고 주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배송료에 대해서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 끼 식사에 일부러 이만큼만 시키려고 했는데 금액을 더 채워서 할인받으려고, 또는 배달팁이 음식값보다 많으니까 조금 더 음식값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합쳤을 때 그게 제 한 끼 식사 금액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 속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얼마 이상까지 채워야지 배송료가 없어서 그렇게 좀 오버페이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또 꼰대 같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영상도 늦게 촬영했는데 오늘 영상도 정말 길어서 편집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또 잘 추스려 볼 거고요. 제 영상 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길어서 보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긴 영상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일하면서 이제 거의 현금생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랑 연말 다가오고 또 새해고 이러는데 다들 좀 복작복작하고 좀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크리스마스 계획은 따로 없고요. 원래 해돋이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신랑이 1일에 근무해야 돼서 해돋이도 못 보러 갈 것 같고요. 25일에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저한테는 뭐 특별히 의미 있거나 이제 뭐 제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누구 핑계대고 이렇게 뭐 할 그런 날은 아니라서 그냥 크리스마스는 지나갈 것 같고 이제 연말에는 이틀 동안 쉬기 때문에 저 혼자 좀 집콕을 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갈지 고민입니다. 신랑이랑은 같이 시간을 못 보낼 것 같아요. 뭐 제 2025년 키워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 2025년 키워드는 짠테크입니다. 저는 2024년에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짜서 정말 빚만 갚으면서 살았지만 2025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지출 외에는 지출하지 않고 짠테크를 할 거고요. 제 12개의 풍차 적금이 저의 시드머니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개수, 최대 12개죠. 그 12개를 꼭 채우기 위해서 정말 2025년 진짜 아껴서 잘 살 겁니다. 제가 무력이 정말 많고 뭘 사도 홈쇼핑이나 이런 것도 진짜 좋아했고 뭘 사도 하나만 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딱 쓸 만큼만 사요. 오히려 물건을 좀 대량으로 사놓고 이제 안 쓰는 물건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성향으로 바뀌어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물건을 쟁여두면 든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건이 쟁여져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쓸 만큼 딱 쓰고 필요할 때 또 사고 채워지고 이러는 게 그 물건들이 차지하는 공간들도 줄어들고 이러는 게 저는 좀 좋아져가지고 2025년도에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에 구매해서 사용을 할 거고 2025년도를 마무리할 때는 좀 해냈다는 성취감이 많이 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재밌는 거, 좋은 거, 뭐 즐기셨던 거 영상으로 많이 담아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저는 좀 그런 거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좀 대리만족이 되고 좀 힐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새해 첫날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